안녕하세요. HP 아루바 김승현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클리어패스 Now and Forever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입니다. 이 Forever 뒤에 붙은 물음표에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한 어젠다입니다. 가장 먼저 클리어패스 릴리즈 관련한 오버뷰를 살펴보고 6.11 버전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6.12 버전에서도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증 솔루션 클라우더스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한 오버뷰와 이 클라우더스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에 대한 내용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리어패스 릴리즈 관련 오버뷰입니다. 2021년 대부분의 아루바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릴리즈 주기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SSR, Short Support Release와 LSR, Long Support Release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SSR 같은 경우는 다음 SSR이나 LSR 릴리즈가 나올 때까지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Short Support, 더 짧은 기간 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잦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SR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비교적 긴 릴리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패스 6.11 버전이 첫 번째 LSR 릴리즈 버전이 되겠고 6.12 버전은 첫 번째 SSR 릴리즈 버전이 되겠습니다. 6.11 버전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랫폼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CentOS에서 레드햇 베이스의 OS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CentOS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레드햇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CentOS는 무료 라이센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OS고 레드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상 연구 라이센스를 사용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팅 방식이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UPboot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스크를 나누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디스크 파티션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6.11 버전부터는 로그, 컴피그 데이터, 시스템 파일로 디스크 파티션이 구분되게 됩니다. 업데이트 속도가 향상이 되는 등 효율성이 극대화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하셔야 할 게 우리 홈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LEV 이걸 설치를 하실 때 하드웨어 자원을 400기가 이상을 할당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400기가를 다 할당할 수 없는 환경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400기가를 다 할당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필요한 만큼 할당이 가능한 만큼 할당을 하시고 워닝 메시지가 뜨겠지만 그건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싱크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초에 한 번씩 배치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5초에 한 번씩 클러스터가 싱크를 맺었다면 6.11 버전부터는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싱크가 즉시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빨라졌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인싱크 관련한 이슈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퍼블리셔에서 스탠바이 퍼블리셔 간의 패스트 페일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제너럴 체인지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6.11 버전부터는 엔트라 아이디, 기존에는 애저 AD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엔트라 아이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엔트라 아이디를 인증 소스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 소스로 사용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는데 일단 유저 그룹 멤버십 정보만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애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6.12 Enhanced라는 딱지를 붙여놨는데
6.12 버전에서 이 엔트라 아이디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6.12 버전의 뉴 피처를 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REST API 관련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라든지 인증 소스, 롤 매핑, 인포스먼트 폴리시나 인포스먼트 프로파일들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API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레파지토리나 DB에 접근할 수 있는 API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클리어패스 폴리시를 생성할 수 있는 과정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PI들의 목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증서의 가용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서버 인증서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만료가 되거나 리보크되는 등의 그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벤트 뷰어에서 로그로서 알림을 주기도 하고요. UI에다가 경고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해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를 다운받는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케이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텍서포트 같은 대용량의 로그 파일을 무조건 다운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6.11 버전부터는 필요한 모듈의 로그를 선택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러블 슈팅 하는데 드는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다운받는 속도도 빨라졌고 그 분석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온가드 관련한 뉴 피처입니다. 모든 헬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언노운에서 쿼런틴 상태로 넘어가거나 언노운에서 헬시한 상태로 구분이 되는 이 일시적인 상태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정책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 이상의 안티바이러스를 체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 안티바이러스에서 새로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안티바이러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리스트를 복수개를 주고 이 리스트를 하나만 확인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확인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패스해도 되는지 등의 조건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리어패스 6.11 버전에 있었던 새로운 기능들이고요. 이제 6.12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성을 높인 변화들이 6.12 버전에서는 좀 보입니다. 액세스 트래커 관련한 피처들을 볼 건데요. 가장 먼저 팁스 롤이 액세스 트래커에서 보일 수가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액세스 트래커로 로그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리젝됐나 억셉인가 하는 등의 이 스테이터스 뿐만 아니라 어떤 롤을 받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탔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팁스 롤이라는 컬럼이 필터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되게 되면서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포스먼트 프로파일과 팁스롤을 컬럼에다가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트래커의 기존에는 긍정 필터만 있었다면 컨테인 이퀄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필터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거티브한 필터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not contain이라든지 not equal 같은 이런 옵션들도 제공을 해서 이런 부정적인 필터 값도 우리가 추출해서 볼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액세스 트래커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오토 리프레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사실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이 오토 리프레시 비활성화 버튼이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오토 리프레시를 비활성화 해놓고 액세스 트래커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다가 다른 페이지로 접속했다가 다시 액세스 트래커로 돌아왔을 때 내가 정지해 놓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로고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보고자 하는 곳으로 찾아 내려가서 다시 트러블 슈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6.12 버전부터는 이 오토 리프레시를 비활성화를 해 놓으면 내가 다른 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현재 보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하기에 더 쉬워진 그런 추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패스에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이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6.12 버전부터는 익스텐션을 다운받아서 노드에다가 추가 인스톨하는 이 오프라인 익스텐션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의 클리어 패스 노드에 설치가 가능해졌고요. 당연히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들의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오토 업데이트 기능 같은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아까 6.11 버전에서 언급했던 엔트라 아이디 인증 소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6.12 버전부터는 6.11 버전보다 더 확장된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저나 디바이스 그룹 멤버십 관련한 애트리뷰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증 소스 내에 다른 추가적인 애트리뷰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6.11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엔트라 아이디를 인증 소스로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이 예를 들어 6.12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6.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인증 소스를 다시 생성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1 버전이나 12 버전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걸 업그레이드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엔트라 아이디를 사용할 예정인 고객분이다 라고 한다면 6.12 버전으로 바로 인스톨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트라 아이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사용자 인증이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증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12 버전부터는 인증서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소스를 등록을 하실 때 시크릿 타입에 클라이언트 시크릿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트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덴셜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알림을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지만 2년을 꽉 채워서 쓰시는 것보다 6개월 정도씩마다 바꾸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뷰어에 만료 15일 전에 알림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만료가 되기 전에 이벤트 뷰어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레드색 터널 타이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6.12 버전은 디폴트 아이들 타임아웃이 15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6.12 버전부터 이 클러스터 와이드 파라미터의 클린업 인터벌이라는 여길 들어가 보면은 이 레드색 터널 타이머를 15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러스터에 VIP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라고 한다면 이 피지컬, 버추얼, 클라우드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피지컬과 버추얼 VM 같은 경우는 VIP를 구성할 수가 있지만 클러스터 내에 있는 VPC, 클라우드 노드 같은 경우는 VIP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모든 엔드포인트 정보가 캐시 메모리에 로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 캐시가 다 리로드가 되면서 성능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6.12 버전부터 한정된 숫자의 엔드포인트만 캐시 메모리에 로드가 되는 식으로 아키텍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정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드웨어 기준으로 봤을 때 컨커런트 세션 넘버의 10배의 숫자가 이 한정된 숫자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C1000 모델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스펙 기준 컨커런트 세션 수가 1000개입니다. 그랬을 때 캐시에 올라가는 엔드포인트의 개수는 10,000개. 그다음에 이 C2000 모델 같은 경우에 컨커런트 세션이 10,000개이기 때문에 캐시에 올라가는 엔드포인트의 개수는 10만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오래된 엔트리는 에이지아웃 되고 신규 엔트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 캐시 메모리가 갱신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릴리즈 관련한 오버뷰와 클리어패스 6.11 버전, 12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리어패스 Now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Forever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HP의 그린레이크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레이크는 H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트워킹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아루바 센트럴입니다. 센트럴이 아루바의 미래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은 꽤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센트럴을 중심으로 한 ESP 아키텍처를 중점 가치로 두고 있고요. 또 많은 시간 동안 ESP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트럴을 통한 인증은 클리어패스가 GLCP, 그린레이크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될 예정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트럴에서는 클라우더스라고 하는 내장 솔루션을 통해서 인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리어패스와 클라우더스는 분명 다른 솔루션이고 각각의 필요성이 분명한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더 잘 비교하고 고객에게 더 잘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클라우더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더스에 대한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더스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좀 보면요. 가장 왼쪽에 사용자, IoT 장비들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무선이든 유선이든 디바이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바이스들은 센트럴에서 관리가 가능한 디바이스여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센트럴 매니지드 스위치라고 하는 건 당연히 CX 라인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루바 게이트웨이나 AP들이 이렇게 센트럴에 연결이 가능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디바이스들과 센트럴 간에 라드색 터널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증할 수 있게끔 시큐어한 터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터널은요. 매니지드 디바이스의 팩토리 디폴트 상태로 인스톨되어 있는 TPM이라고 하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센트럴과 안전한 TLS 통신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어스를 통해서 사용자를 안전하게 인증을 하고 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롤을 매핑해주는 식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우드 어텐티케이션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아까 이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어패스, 클라우드 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에어패스와 클라우드 게스트를 오늘 딥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게 뭔지만 말씀을 드리면 에어패스 같은 경우는 셀룰러를 기반으로 한 로밍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심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자동으로 기업 네트워크에 로밍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에어패스라고 하고요. 클라우드 게스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어떤 그런 기능은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센트럴의 기본 기능입니다만 뭐 센트럴에서 SNS 크리덴셜을 통해서 게스트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증 절차를 클라우더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두 번째로 디바이스 인증.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어떻게 인가 정책을 가져가는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지 ETLS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클라우더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보딩 프로시저입니다. 온보딩용 SSID나 게스트 SSID 접속을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TLS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서 위자드 형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탈 어텐티케이션이에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4번이나 이메일 같은 걸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멀티 PSK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이 끝났으면 롤을 내려받아서 이 사용자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인가 정책이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십에 따라 유저별로 롤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 측면의 유즈 케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TLS 인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 인증, 관리자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맥 인증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맥 인증 같은 경우에는 UI를 통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CSV 형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주는 등의 이제 맥 인증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MPSK가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와이파이 이지 커넥트라고 하는 UXI를 인증할 때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 이지 커넥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이 끝났다면 롤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롤을 부여받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센트럴의 기능을 통해서 태그 값을 부여받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용자와 동일하게 유저 그룹에 따라서 롤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인사이트가 뭔지를 또 간단하게 볼 건데요.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능입니다. 우리 클리어 패스에서도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어떤 OS 패밀리를 가지고 있고 버전은 뭐고 그다음에 어떤 타입의 디바이스며 하는 등의 정보를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듯이 센트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단말을 분류하고요. 클라우더스의 정책에 따라서 단말에 태그 값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단말을 인가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클라우더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클라우더스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더스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클라우더스는요, 진화 중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센트럴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인 만큼 처음부터 메가 스케일의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된 그런 솔루션입니다. 고객은 인증 솔루션의 엔진이 안전한가? 또 확장이 용이한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더스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시기에도 2020년 1월 기준으로 약 10억 개의 리퀘스트를 문제없이 수행을 한 바가 있고요. 2023년의 경우에도 1000억 개의 리퀘스트를 이슈 없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더스는 클리어패스가 가지고 있는 레이턴시 관련한 문제들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어패스는 클러스터 간의 레이턴시가 200ms를 넘어가면 정책이 제대로 푸시가 안 된다거나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레이턴시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좀 있는데요. 클라우더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맥 인증이나 ETLS 인증을 할 때 레이턴시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센트럴이 다운됐을 때 인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클라우더스는 센트럴과 분리된 솔루션으로 센트럴이 다운되더라도 인증 서비스 자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센트럴을 통해서 새로운 폴리시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등의 액션은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폴리시대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클라우더스는 사실 클리어패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센트럴 고객에게 클라우더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리어패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엔드포인트 프로파일링 기능을 클라우더스에서는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더스는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센트럴을 통해서 유선, 무선, 각종 인프라, 그리고 인증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정의하거나 생성하거나 이거를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데 있어서 클리어패스보다 더 편리한 그런 통합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센트럴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클라우더스의 모든 기능들은 센트럴 파운데이션 라이센스만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 라이센스로 이 정도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클리어패스와 클라우더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위에 세 가지 항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클리어패스와 클라우더스 모두 유선, 무선에 대해서 맥 인증, 원엑스 인증,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클라이언트 프로파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요. 클라우더스가 제공할 수 없는 클리어패스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엔드포인트 포스처, 그러니까 온가드 관련한 기능들을 클리어패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클라우더스에서는 아직 그런 클라이언트의 헬스를 체크해서 이 단말을 쿼런틴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논 아루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클라우더스 같은 경우는 아루바 인프라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클리어패스는 타벤더를 연동함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요. 클리어패스는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통합이 되지 않지만 클라우더스는 센트럴을 통해서 단일 매니지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센트럴이고 그 인증 솔루션은 클라우더스가 돼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리어패스가 필요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클리어패스는 클리어패스만의 장점이 있고 클라우더스는 클라우더스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포지셔닝 할 건지를 잘 염두를 해서 고객에게 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클라우더스와 클리어패스는 분명히 다른 솔루션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센트럴이고 그 센트럴이 제공하는 인증 솔루션인 클라우더스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리어패스가 필요 없냐? 그건 절대 아니죠. 고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솔루션을 딜리버리를 할 건지를 짚어보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이 정리된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클리어 패스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롱텀의 관점에서 여러 개의 벤더가 섞일 수 있는 환경에는 클라우더스보다 클리어 패스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더스 같은 경우는 타각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각시 인증 방식을 선택을 해야 하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클리어패스가 더 적합한 포지셔닝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고객이라면 클라우드워스보다는 클리어패스가 더 적절한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